트루프타임즈 2022년 10월 13일자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고요. 그리고 생존이 우선이라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면은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믿는 그런 입장에서의 뉴스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이 시사를 유튜브 방송하는 유튜버인데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유튜버신 것 같은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굳이 여기서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본 건데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기원. 저도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느냐. 그쪽에서는 이제 특수작전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만은 유튜버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일부 캡처를 했는데요. 크림은 원래가 예리젤이나 여제 당시 러시아가 차지한 영토였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목전에 닥친 경제붕괴, 전쟁, 절대다수의 국민의 빈곤, 생활 수준의 급격한 저하는 마이단 폭동의 결과라고 말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돈바스 주민들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과 탄압 중지가 협의됐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대놓고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돈바스에 러시아 슬라브족이 많이 살고 있는 거로 되어 있죠. 결국 우크라이나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제압하기 위해 러시아가 먼저 손을 쓰게 된 게 올 2월 특수 군사 작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러시아 측 입장에서의 논지를 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빙의돼 러시아를 저주하는 한국인의 다수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은 한국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제가 많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전기가스, 수도, 유류교, 정유시설만 막으시면 끝인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유튜버가 말하는 다수 한국인이 얼마인지 러시아를 악으로 보고 우크라이나를 선으로 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매도하는 그런 방송 아닌가 하는 느낌이 짙고요. 마치 한국인이 지성이 없는 것 같이 갈하는 그의 표현이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시류 지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방에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슬라브족이죠. 러시아 국적이 있는 러시아인이 아니고. 그러면 소련 해체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로 돌아갔어야죠. 그런데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는 시료 지배를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만약 만주 조선족 자치주에 조선족이 핍박을 받는다거나 제일동포가 핍박을 받는다고 침공을 해도 정당화되는가? 그러면은 이 옛날 우리가 북한도라고 했잖아요. 이 이시조선 때. 그럼 거기서도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살았고, 지금 연해주면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까지 포함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지금 현재 북한 위쪽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런 곳에서 중국인들로부터 우리 조선족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거기를 침공하면은 정당화되는 겁니까? 지금 러시아를 이분은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시료 지배가 중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중국 영토로 현재는 되어 있는 거죠. 2차 대전 이후로 확정이 된 거죠. 중국 공산당이 이 승리를 하면서
국공내전에서 청나라가 망하면서 원래 만주가 청나라였지만은 그 북한도 쪽은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또 해서 북한도 무슨 정계빈가 세워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청나라 거고 우측은 조선 거다 뭐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도에 가서 옛날 우리 그 농사도 짓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그 역사적으로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조선족 자치주나 그 다음에 연해주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조선족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거기를 침공해도 되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는 겁니다. 또 제1동포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남한이 일본을 침공해도 되느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족을 보호한다. 는 의미에서 푸틴이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가 할 수 없어서 크림반도를 그 무혈 입성할 때에도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다. 뭐 이렇게 그냥 풀이를 해내고 있는데 실제 그럴 수 있을진 몰라도 그것이 합법적이냐 국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다 이게 침공이라고 보긴 봐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서방 언론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상당히 러시아 언론을 그 편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중도적인 말하자면 그런 언론도 좀 해가지고 좀 논리를 좀 풀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첫 장이 조금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그 유엔 총회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4개 합병을 선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시리아, 북한, 그 다음에 벨로루시, 니카라과. 이게 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면은 북한이 조선족 자치주를 침공하더라도 러시아는 오케이 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결국 그 유엔 193개국 회원 중에서 143명이 러시아의 불법 국민투표를 비판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는 다수결의 민주주의라든가 뭐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다수는 그것은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쪽의 여론이 더 짙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안 왔다 해서 내년도가 더 위기일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주식회사라고 했는데 뭐 우리 우리나라 한국을 보고도 한국 주식회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방위비 지출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많은 기업은 앵화 약세에 거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로이터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라는 데가 매우 혐한적인 뉴스를 많이 내고 있는데 한국이 정부의 IT화로 세계 3위로 14위 일본에 큰 차이를 갖게 됐다.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반성하는 그런 뉴스를 오늘 냈네요. 그래서 일본이 스스로 얘기하는데 일본도 한국을 참고해서 이 IT 쪽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자기 반성적인 뉴스를 냈네요. 그리고 그 뭐 또 3프로 TV라는 게 매우 그 유명한 그 유튜브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과 함께라는 뭐 그런 또 이 타이틀을 가지고 했는데 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이라는 분이 쭉 그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풀어냈는데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의 원인들에 대해서 4가지로 압축을 해서 얘기를 했고 일본이 경제 침몰을 했지만 한국 경제는 달랐다 해서 한국이 왜 같이 침몰 안 하고 우리가 이겨냈는지 그런 얘기들을 또 좀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의 보통 경제 성장률은 2%가 평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도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이제 2%면 선진국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그 구매력 평가가 이제 일본을 넘어섰다는 거, 2019년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경제를 칩니다 하는 쪽으로 이제 풀어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이 이제는 그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 그래도 잘 그 헤쳐나가고 있다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새우가 아니고 이제는 범고래다 라고 하면서 한껏 우리의 그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그 겸손해 하면서 그 위기나 리스크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기업들이 대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3일자 오늘 뉴스에 윤 정부 미국의 실질적 핵 공유 요청했다라는 제목으로 조선 최경윤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간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이제 파기돼야 마땅하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북한이 그 실제 그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거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경제뉴스에서 2년 5개월 만에 돌아온 신라젠 거래액의 첫날 상한가 마감했는데, 요게 이제 오늘 그 1,850원이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액 주주들은 그 뭐 조금 숨통이 텄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반기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그 현재 그렇게 이 거래 중지가 됐을 만큼 부실했던 그 기업이 지금 장부 가격 대비 지금 그 1263%거든요. 이 정도에 있는 규모가 이제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7, 800%, 1000%가 넘는 데가 뭐 이런 데 있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 이거죠. 만 원대라는 것도 액면가 500원이고 장부 가격도 859원뿐이 안 되는 건데, 상반기 기준으로 봐서 이게 그 만 원이 현실적으로 괜찮은 거냐. 신라젠의 그 실제 그 영업 형태가 뭔지도 모르겠고, 상반기에는 뭐 상품을 조금 판매한 거 외에는 없고, 그 다음에 뭐 연구개발비 계속 들어가면서 상반기에도 100억 이상 또 이 돈을 써버렸고 그러는데, 일단 그 주주명을 보면은요, M2M이 그 18.23% 가지고 있고, 뉴 신라젠 투하조합이 12.1% 가지고 있는데, 이 M2N의 최대 주주는 운송 해운업 유류 판매업 철강유 부산물 도소배업을 하는 DK 마린이라는 기업이 18.29%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M2M에 대해서. 그리고 그 DK 마린의 또 최대 주주 누구냐면 서흥민 씨라는 흥민 씨라는 분으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건 그 주주 구성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비정상적으로 그 뭐 옛날에 아니 2년 반 전에 그 거래 중지됐을 때가 12,100원, 12,100원으로 있다가 이제 오늘 재개가 된 건데, 과연 이만한 가치가 있는 그 주식인지는 저로서는 그 주식 전문가가 아닌 입장이지만은 장부 가격 그 자본금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형태다 이렇게 그 느껴집니다. 이상 스루프 타임즈 10월 13일자 뉴스를 역사 기록으로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